어머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시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내가 왜 내 돈을 내주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어머님, 손주 미래를 위해 200만 원 정도는 큰 돈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 손주한테 물려주실 거잖아요. 내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지는 내가 결정할 일이야. 지금 나는 그 돈이 필요해. 어머니, 손주 교육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으세요? 이기적이시네요. 맞아요. 어머님은 돈만 아끼시고 정작 손주 미래는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기적이라고? 집안일에 손주 돌봄에 강아지까지 돌보면서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어머니, 저희가 일하고 돈 벌어야 하잖아요. 도와주시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사람을 키운 줄 알았더니 돈을 키웠구나. 이제부터 내 재산 1원도 바라지 마.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김영희입니다. 주말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혼자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예고 없이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오렴. 무슨 일로 이렇게 아침부터? 거실에 앉은 아들 부부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손주도 보고 저희가 효도할게요. 저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라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얘기냐? 난 여기서 잘 지내고 있는데. 며느리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지내시는 게 저희도 마음이 안 좋아요. 같이 살면 손주도 돌봐주실 수 있고 좋잖아요? 그들의 말에는 뭔가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살아온 저에게 갑작스러운 합가 제안은 의심스러웠습니다. 너희 둘 다 바쁜데 내가 가서 뭘 어쩌라고. 내 집이 편해. 아들은 조금 초조한 듯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사시는 게 위험할 수 있어요. 저희가 모시는 게 당연하죠. 저는 아들의 말투에서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찾아오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나 아직 정정해. 혼자서도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말거라. 며느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생각 좀 해보세요. 저희가 정말 모시고 싶어요.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과 넓은 아파트를 가진 저를 갑자기 모시겠다는 아들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들 부부의 합가 제안을 거절한 지 일주일 후 매일같이 택배기사의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문 앞에는 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또 뭘 보낸 거야? 상자를 열어보니 이번에는 고급 홍삼 세트였습니다. 어제는 한우 세트, 그제는 건강 보조식품이었습니다.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니? 매일 이런 걸 보내면 내가 어디다 다 먹는다고.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예요. 요즘 어머니 기력이 없어 보이셔서 영양제랑 보약 좀 챙겨드리는 거죠. 난 멀쩡해.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몇 번을 말해야 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들의 관심이라면 기쁜 일이겠지만 지난주 합가 제안 이후 이어지는 선물 공세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거실에 쌓인 선물 상자들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선물들 마음에 드세요? 저희가 정성껏 골랐어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렇게 많이 보내면 낭비야. 며느리는 마치 준비된 대답처럼 바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저희랑 같이 사시면 이런 것들 매일 챙겨드릴 수 있어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담긴 숨은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모든 선물은 합가를 위한 미끼였던 것입니다. 내가 왜 내 집을 떠나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 네가 솔직하게 말해봐.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저희가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내 연세가 몇 살인데? 난 아직 건강해. 홀로 지내는 것도 좋아.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핸드폰이 울리자 반가운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지금 어머님 댁이에요.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끄는 며느리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선물들 잘 드세요. 아들 부부가 떠난 후 저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삶의 흔적이 담긴 물건들을 버리라는 아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제 재산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강압적인 태도를 보니 거절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 현관문 밖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들어와. 아들은 조심스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죄송해요. 아까 좀 심했어요. 그냥 어머니가 좋은 환경에서 사셨으면 해서 그랬어요. 너희 집에서 산다고 해서 내가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니? 아들은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세요. 어머니를 위한 결정이에요. 아들이 다시 나가고 혼자 남자. 저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 삶이 그들의 결정에 좌우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새로운 보금자리에 도착한 첫날, 아들은 저를 위해 특별히 방을 꾸며 놓았다며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손주 방 옆이라 편하실 거예요. 생각보다 좁구나. 내 물건들은 어디에 둬야 하지? 며느리가 웃으며 좁은 붙박이장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님, 여기에 필요한 것만 넣으시면 돼요. 아까 가져오신 짐들은 제가 정리해 둘게요. 방에는 침대와 작은 서랍장, TV만 있었습니다. 제 집에서 가져온 소중한 물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옷장이랑 장식장은 어디에 둔 거니?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자리가 없어서 창고에 넣어뒀어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꺼내드릴게요. 한동안 방 안을 둘러보다가 문득 중요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내 통장이랑 귀금속 보관함은 어디 있니?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거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벽에 박힌 디지털 금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통장이랑 귀금속은 제가 여기 금고에 보관할게요. 혹시 분실되거나 하면 곤란하잖아요. 내가 보관할 수 있어. 내 물건인데. 며느리가 다가와 저희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노인을 노리는 사기가 많아서 그래요. 저희가 안전하게 지켜드릴게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제 통장과 보석함을 금고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비밀번호는 뭐니? 내가 필요할 때 꺼낼 수 있게. 아들은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보안을 위해 저만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실 때마다 말씀해 주세요. 금고가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 실수를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아들 부부와 손주가 모인 식탁에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요리를 나르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 고맙다. 손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집에 사는 거예요. 할머니가 내 숙제 봐줄 거예요. 아들이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이제 많이 도와주실 거야.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들의 말투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틀 후, 아침 일찍 아들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부터 며느리가 아침 일찍 영어 학원에 다니게 됐어요. 혹시 손주 아침 챙겨주실 수 있으세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니가 같이 살기로 하셨으니 이 정도는 도와주셔야죠. 저희 다 일하러 나가야 하잖아요. 저는 아들의 편한 말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배려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돈이 필요해 금고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들은 귀찮은 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뭐 필요하신데요? 내 돈이잖아. 생활비가 필요해.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금고를 열고 적은 금액만 꺼내 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시죠? 큰 금액은 제가 관리할게요. 금고가 다시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은 후회에 잠겼습니다. 제 모든 재산이 아들의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제서야 아들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되었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손주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손주가 떠난 후 방 안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결실이었던 재산이 금고 속에 갇혀버린 것처럼 저의 자유도 이 집에 갇혀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아들 집에서의 생활이 2주째 접어들면서 아들 부부의 요구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쿵쾅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오늘부터 회사에 도시락 좀 싸주세요. 도시락이라고? 갑자기 그건 왜? 아들은 넥타이를 매며 별것 아닌 듯 대답했습니다. 요즘 회사 구내식당이 맛이 없어서요. 어머니 손맛이 그리워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처음으로 들어오는 요청이라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알았어. 오늘은 싸줄게. 아들은 웃으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시간 후에 출발해야 하니까 그때까지 부탁해요. 서둘러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는데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반색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네요. 저도 도시락 하나 부탁드려요. 너도? 아침은 누가 준비하는데? 며느리는 화장품을 가방에 넣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계시니까 저희가 든든해요. 손주도 깨워서 아침 먹이고 학교 보내주세요. 잠시 후 아들 부부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출근했습니다. 손주를 깨워 아침을 먹이고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오니 이미 오전 10시가 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들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이따 제가 와이셔츠 몇 개 드릴 테니까 세탁해서 다림질 좀 해주세요. 나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깨끗한 셔츠가 필요해요. 전화를 끊자마자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안일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하고 다림질을 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아들 부부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녁 준비는 다 됐나요? 아직. 다림질하느라 시간이 없었어. 며느리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다 일하고 왔는데 저녁도 안 되어 있으면 어떡해요? 아들이 와이셔츠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셔츠 주름이 남았네요. 다시 다려주세요. 피로감에 저는 억지로 화를 참았습니다. 다시 주방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 3개를 준비하고 집안 청소와 빨래, 설거지까지 모든 집안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손님이 올 거예요. 특별히 잡채랑 불고기 좀 준비해 주세요. 며느리의 요청에 온종일 장을 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님들이 오자 며느리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준비한 것처럼 자랑했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집안일에 더해 이제는 손주까지 전적으로 돌보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기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평일 아침, 손주의 방에서 울리는 알람 소리에 저도 함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 가기 싫어요. 왜 그러니? 아프니? 손주는 이불을 뒤집어쓰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오늘 수학 시험인데 공부 안 했어요. 할머니가 선생님한테 아프다고 전화해 주세요. 그건 안 되지. 시험을 피하면 다음에 더 어려워진단다. 손주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이불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엄마 아빠 편이에요. 나 좀 봐주면 안 돼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침부터 손주의 투정을 달래느라 녹초가 되었습니다. 결국 손주를 설득해 학교에 보낸 후 잠시 휴식을 취하려는데 며느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손주 학원 스케줄 잊지 마세요. 학교 끝나면 바로 영어 학원 데려다 주시고 그 다음엔 수학 학원, 마지막으로 피아노 레슨이에요. 오늘 그렇게 학원이 많아? 애가 너무 피곤해하지 않을까? 며느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요즘 경쟁이 얼마나 심한데요.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해요. 어머님이 모셔다 드리는 것 정도는 해주셔야죠.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 시간은 온전히 손주를 위해 희생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학교 앞에서 손주를 기다렸습니다. 가방을 들어주며 영어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원 안 가고 놀이터 가면 안 돼요. 안 된다. 엄마가 꼭 가라고 했어. 손주는 발을 동동 구르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놀러 가는데 나만 학원 가야 해요. 할머니가 안 가도 된다고 해주면 안 돼요. 저는 결국 손주의 말에 넘어가 놀이터에 들렀습니다. 1시간 정도 놀고 나서 서둘러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7시, 마지막 피아노 레슨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의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애들 저녁 먹이시고 숙제도 봐주세요. 오늘도 늦게 와? 이번 주에 벌써 3번째잖아. 아들의 목소리가 짜증스럽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돈 벌려고 이러는 거예요. 손주 돌보는 건 어머니 일이잖아요. 집에 돌아와 손주의 숙제를 도와주고 저녁을 먹이고 씻기고 잠자리에 들게 했습니다. 시계는 이미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손주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밤새 간호하고 아침이 되자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손주가 열이 많이 나. 오늘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못 가요. 어머니가 알아서 병원 좀 데려가 주세요. 며느리는 와이프도 프로젝트 발표가 있대요. 어머니, 애 늦게 보내지 마세요. 결석하면 성적에 영향이 있어요. 저는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아픈 아이를 학교에 보내라니요. 아픈 애를 어떻게 학교에 보내? 병원에 데려가야지. 알았어요. 그럼 병원 다녀와서 꼭 학교 보내세요. 전화를 끊고 아픈 손주를 돌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저는 그저 손주를 돌보는 부모로 전락한 걸까요? 제 인생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손주의 일정과 건강만이 제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 물 좀 주세요. 아픈 손주의 목소리에 급히 물을 가져다 주며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많이 아프구나. 할머니가 병원에 데려갈게. 손주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학교 안 가도 돼요. 오늘은 안 가도 돼. 먼저 나아야지. 손주를 돌보는 일에 익숙해질 무렵 아들 부부는 새로운 반려견을 데려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여행 가방을 싸는 모습을 보고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어디 가려고 짐을 싸는 거니? 아들은 옷가지를 가방에 넣으며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캠핑 가기로 했어요.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올 거예요. 갑자기? 손주는 어쩌고? 며느리가 화장품을 파우치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손주도 같이 데려갈 거예요.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라 신나 있어요. 저는 그들의 여행 계획에 섭섭함을 느꼈지만 그들의 시간을 존중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실 한쪽에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그게 어제 분양받은 강아지예요. 이름은 또리예요. 작은 말티즈가 케이지 안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에서 무언가 꺼림칙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주말 또리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캠핑장에는 반려견을 데려갈 수 없어서요. 강아지까지 내가 봐야 한다고? 며느리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또리는 정말 순한 아이예요. 밥만 주시고 산책만 시켜주시면 돼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아들 부부의 여행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가족은 들떠서 캠핑 준비를 마쳤습니다. 문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또리 산책은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해주세요. 사료는 하루에 2번만 주시고요. 알았어. 재미있게 다녀와. 며느리가 갑자기 강아지 용품이 담긴 큰 가방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건 또리 용품이에요. 그리고 강아지가 아프면 바로 병원 가세요. 수의사 연락처도 적어놨어요. 아들 가족이 떠나고 나자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케이지에서 또리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케이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나랑 단둘이 지내게 됐네. 강아지는 신나게 뛰어다니며 집안을 어지럽혔습니다. 처음 해보는 강아지 돌봄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첫날 저녁 또리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돌아와 강아지를 말리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또리 잘 지내요? 비 온다던데 산책 나갔다 오셨어요? 방금 돌아왔어. 둘 다 비에 다 젖었지만 괜찮아. 또리가 비에 젖으면 감기 걸릴 수 있어요. 잘 말려주세요. 알았어.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강아지를 수건으로 열심히 닦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강아지가 갑자기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응급실에 가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 강아지를 안고 동물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단순 소화불량입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의사의 진단에 안도했지만 택시비와 병원비로 10만 원 넘게 지출했습니다. 아들에게 상황을 알리자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만 돌아왔습니다. 일요일 오후 강아지 배변 실수로 집안을 청소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손주뿐만 아니라 강아지까지 돌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아들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피곤에 지친 저와 달리 그들은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캠핑 정말 재밌었어요. 다음 달에 또 가기로 했어요. 다음 달에도?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또리를 안아들었습니다. 어머님, 또리 잘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도 부탁드려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도 벅찬데 이제 강아지까지 제 책임이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니? 둘 다 표정이 심각해 보이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손주 교육 문제로 의논 드릴 게 있어서요. 며느리가 바로 이어받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교육 경쟁이 너무 심해요. 손주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을 다닌다고 해요. 저는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영어 유치원. 그게 뭐가 문제니? 아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에요. 영어 유치원은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거든요. 저희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순간 이 대화의 방향이 어디로 흐르는지 감이 왔습니다.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손주 미래를 위한 투자니까요. 며느리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손주가 뒤처지면 나중에 대학도 좋은데 못 가요. 지금 교육이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미 손주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데
이제는 돈까지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미 손주 돌봄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이제 돈까지 내라는 거니?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다른 문제죠. 손주를 돌봐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교육비는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며느리가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노후 자금 충분하시잖아요. 은행에 돈만 묵혀두지 마시고 손주 교육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을 묵혀두는 돈으로 표현하다니요. 내 노후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니네가 어떻게 알아? 아들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통장 정리해드릴 때 대략 봤어요. 어머니, 그 돈 혼자 다 쓰기 힘드실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노후에 아플 때 쓸 돈이고. 며느리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있잖아요. 어머님 아프시면 저희가 돌봐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손주 교육이 정말 급해요. 저는 그들의 말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제 돈을 마치 공동 재산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들의 태도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돈을 니네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거니?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아들은 점점 짜증이 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손주 교육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어머님, 손주 미래를 위해 200만 원 정도는 큰 돈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 손주한테 물려주실 거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재산을 이미 자신들의 것이라 여기는 듯한 태도가 서글펐습니다. 내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지는 내가 결정할 일이야. 그리고 지금 나는 그 돈이 필요해. 아들은 화가 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손주 교육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으세요? 이기적이시네요. 맞아요. 어머님은 돈만 아끼시고 정작 손주 미래는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기적이라고? 집안일에 손주 돌봄에 강아지까지 돌보면서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교육비 요구 이후 아들 부부와의 관계는 냉랭해졌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역력했고 저에게 하는 말투도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바깥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집안도 차가워졌지만 아들 집의 난방은 거의 켜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두꺼운 옷을 껴입고 있는데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집이 왜 이렇게 추워요? 난방 안 틀으셨어요? 아침에 잠깐 틀었다가 끈 거야. 너무 추워서. 아들은 온도계를 확인하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요즘 난방비가 너무 비싸요. 꼭 필요할 때만 틀어야 해요. 저는 몸을 웅크리며 대답했습니다. 밤에는 틀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춥게 어떻게 자니?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난방 대신 이불 더 드릴게요. 요즘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절약 중이에요. 저는 이불을 3개나 덮고 잠을 청했지만 한밤중에 추위에 깨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며 공과금 고지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난방비 청구서가 왔는데 너무 많이 나왔어요. 난방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해요. 난 난방 거의 안 틀었는데. 아들은 청구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난달보다 2배나 더 나왔어요. 어머니가 집에 계시는 동안 난방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억울함이 치밀었지만 더 이상의 마찰을 원치 않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침낭이에요. 요즘 난방비 아끼려고 다들 이걸로 잔대요. 침낭? 집에서 이걸 덮고 자라고? 며느리는 웃으며 침낭을 펼쳤습니다. 요즘 유행이래요. 에너지 절약도 되고 따뜻하대요. 저는 침낭을 받으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제는 난방도 제대로 틀지 못하고 침낭을 덮고 자야 한다니 노인을 대하는 태도가 이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방에서는 난방을 완전히 끄고 침낭을 덮고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지만 난방비 때문에 불평하는 아들 부부가 두려워 참았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저녁 식사 중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난방비 절약해 주셔서 감사해요. 확실히 이번 주는 덜 나올 것 같아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침낭에 적응되셨죠? 많이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러움을 눌러 담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따뜻해. 다음 날 아침 아들이 급하게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장인어른. 네, 이번 주말에 오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분주한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장인어른이 이번 주말에 오신대. 집 좀 정리하고 방 준비해야 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손님 방 청소하고 이불도 준비해야겠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가 갑자기 집안 곳곳에 난방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주방, 심지어 제 방까지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장인어른이 오세요. 추우실까봐 미리 집안을 데우려고요. 오시니까 난방 좀 틀어야겠어요. 손님 방도 따뜻하게 해놔야죠. 저는 갑자기 따뜻해진 집안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 달 넘게 침낭 속에서 떨며 지내던 제게는 주어지지 않던 온기가 장인어른이라는 이유로 단번에 허락된 것입니다. 장인어른은 춥게 해선 안 되고 시어머니는 괜찮다는 거니?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도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난방 튼 거예요. 한 달 넘게 내가 침낭 덮고 자는 동안에는 신경 안 쓰더니 장인어른 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난방을 켜는구나. 오랜 시간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나왔습니다. 장인어른이 방문하는 날, 집안은 마치 다른 공간으로 바뀐 듯 했습니다. 멀쩡하던 난방은 물론 꺼내본 적 없는 고급 이불까지 등장했고 새벽부터 화려한 음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이는 며느리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장인어른 오시니까 특별히 준비 좀 해주세요. 갈비찜이랑 잡채 좀 부탁드려요. 내가 요리 못한다며? 지난번엔 맛없다고 그렇게 말했으면서. 며느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그냥 그때 스타일이 안 맞았던 거예요. 어머님 음식 솜씨는 정말 좋으시잖아요. 갑자기 내 음식 솜씨가 좋아졌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명절에 제 음식을 폄하하던 며느리가 이제 와서 칭찬을 늘어놓는 모습이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이 급하게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물걸레질까지 직접 하는 모습이 생소했습니다. 오늘따라 청소를 열심히 하네. 평소에도 이렇게 했으면 내가 덜 힘들었을 텐데.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장인어른이 드물게 오시는 거니까요. 거실 온도계를 확인하니 24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침낭 속에서 떨던 날들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아들아,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대답 좀 해줄래?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장인어른은 춥게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왜 한 달 넘게 침낭 덮고 지내게 했니? 아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난방비 절약이 필요했던 거고. 그럼 오늘은 난방비 걱정 없는 날이니? 아들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며느리의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밝은 인사말이 오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인어른. 추운데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추워도 너무 춥네. 집은 따뜻하게 해놨니?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아버지 방 특별히 따뜻하게 해놨어요. 저는 그 모습을 거실 한쪽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저를 발견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부인 잘 지내셨어요? 요즘 날씨가 추운데 건강은 어떠세요? 네, 괜찮아요. 침낭이 생각보다 따뜻하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침낭이요? 집에서 침낭을 덮고 주무세요.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 대답을 막으려는 듯 서둘러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먼저 들어오세요. 음식 준비됐어요. 식사 자리에서는 온갖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평소 볼 수 없었던 고급 식재료로 만든 요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인어른은 식사를 하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이 참 따뜻하고 좋구나. 요즘 난방비가 많이 올랐다던데 걱정 없이 지내는 모양이네.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오신다고 특별히 난방 3개 틀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 집에서는 제가 한 달 넘게 난방 없이 침낭 덮고 지냈어요. 난방비 아낀다고.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인어른의 표정이 굳어졌고 아들과 며느리는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만 난방을 안 틀었다고요? 장인어른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아들이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난방은 물론이고 병원 갈 때도 혼자 가야 했고 밤낮으로 집안일에 손주 돌봄까지 모두 제 몫이었어요. 이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장인어른은 분노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웠느냐? 어머님을 이렇게 대하다니! 저는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내가 이 집에서 가정부도 아니고 보모도 아니야. 난 너희 어머니라고.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가 아니야. 너희는 내가 필요할 때만 어머니라고 부르고 그 외에는 그저 집안일 하는 사람일 뿐이었어. 장인어른이 떠난 후 집안은 얼어붙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거실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서러움이 한계에 달했음을 느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생각을 정리한 후 결심을 하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아, 내 통장과 금을 돌려놔.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묻지 말고 금고를 열어. 내 재산을 돌려달라고.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화가 나신 건 이해하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결정하시는 거 아닐까요? 감정적인 게 아니야.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너희에게 맡긴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을 뿐이야. 저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금고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금고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저희가 조금 실수한 건 인정하지만 실수가 아니야. 너희는 날 가정부로, 손주보모로, 그리고 돈줄로만 여겼어. 이제는 끝이야.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며느리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러면 우리 어떡해요?
영어 유치원비도 내야 하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에 더 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래, 결국 너희에게 난 돈일 뿐이었구나. 금고가 열리고 제 통장과 보석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니 잔고가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의심스러운 마음에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돈이 왜 이렇게 줄었지? 설명해봐.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어머니 생활비랑 병원비로 썼어요. 거짓말 마. 내가 병원 갈 때마다 돈 내고 다녔어. 그리고 생활비도 너희가 준 적 없잖아.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가 필요한 게 아니야. 내 돈을 어디에 썼는지 당장 말해. 아들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대출금 갚아야 하고 손주 교육비도 많이 들고. 내 허락 없이 내 돈을 쓴 거니? 그럼 이건 절도야. 그 말에 아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심한 말씀을. 심한 말이라고? 내가 한 달 넘게 침낭 덮고 자는 동안, 아플 때 혼자 병원 가는 동안, 손주와 강아지까지 돌보는 동안 너희는 내 돈을 빼돌렸다. 이게 가족이 하는 짓이니? 며느리가 흐느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들의 손에서 통장을 빼앗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보석함도 확인해 보니 몇 개의 귀중한 물건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내 금반지와 목걸이는 어디 갔어? 아들은 대답을 피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 평생 아껴온 물건들을 그들이 몰래 처분한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 내일 아침에 짐을 싸서 나갈 거야. 어머니, 어디로 가실 건데요?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내가 평생 혼자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통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 밖에서 아들 부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떡하지? 이러다 어머니 정말 가시면 손주는 누가 돌봐? 그리고 생활비도 문제야. 어머니 돈으로 대출 갚았는데. 그들의 대화에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용당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서러움이 아닌 해방감에 가까웠습니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들어가도 돼요. 손주의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주에게는 잘못이 없었기에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왜 그러니? 할머니, 우리 집 떠나실 거예요. 이튿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저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만 간단히 챙겼습니다. 평생 모아온 물건들이 많았지만 대부분은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가벼워진 마음처럼 짐도 가볍게 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뒤에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에 돌아보지 않고 짐을 계속 챙겼습니다. 응, 오늘 바로 나갈 거야. 어디로 가실 건데요? 계획이라도 있으세요? 저는 마지막 가방을 닫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친구가 원룸을 하나 구해놨어. 당분간 거기서 지낼 거야. 아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사실 어제 밤에 급하게 친구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내 마음은 정했어.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손주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요. 나 혼자 두고. 손주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결정을 굽힐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주 보러 올게. 너만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어. 손주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많이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어.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가족으로 대해주지 않았잖아. 아들이 다가와 저희 짐을 들려고 했습니다. 손을 들어 거부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이제부터 내 재산 1원도 바라지 마.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용서를 빌게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용서는 해줄 수 있어. 하지만 다시는 함께 살 수 없어. 사람을 키운 줄 알았더니 돈을 키웠구나? 그 말에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주를 한 번 더 안아주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손주는 어떡하죠? 저희 맞벌이인데.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지금까지 날 가정부 취급했으니 이젠 진짜 가정부를 구하든지 해.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발걸음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친구가 미리 불러둔 택시에 올라타며 창밖으로 아들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곳은 저희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지나간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내 결정은 이미 정했어. 앞으로는 각자의 삶을 살자.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내 삶에 집중하고 싶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집에서 멀어질수록 마음은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설렘마저 느껴졌습니다. 택시가 친구가 구해준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친구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결심했구나. 잘했어. 이제 너를 위한 삶을 살 때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용기를 못 냈을 거야. 짐을 풀면서 새로운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록 작았지만 이곳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거처에서의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외로웠지만 차츰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누리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내려 창가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시간 괜찮으세요?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아들은 제가 떠난 후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응, 오늘은 특별한 일정 없어. 무슨 일이니? 오늘 손주가 학교 행사가 있어서 어머니도 오셨으면 해요. 발표회인데 할머니도 보고 싶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집을 떠난 후로 손주는 2번 정도 만났지만 아들 부부와는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 몇 시에 가면 될까? 아들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오후 2시예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학교 행사장에 도착하자
손주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오셨네요. 저 기다렸어요. 그럼 할머니가 약속했잖아. 내 발표 꼭 보러 온다고. 발표회가 끝난 후 아들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와서 저녁 드시고 가세요. 그래, 손주랑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하고. 아들의 집에 들어서니 예전과는 달리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요리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어머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음식을 맛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맛있네. 솜씨가 많이 늘었구나. 식사를 마친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저희가 얼마나 어머니를 함부로 대했는지. 며느리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요즘은 가정부를 고용했는데 월급을 주고 보니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실감하게 돼요. 저는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지만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돈 앞에서 변해버린 너희를 보며 많이 실망했단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존엄성이 짓밟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더 중요하지. 손주가 살며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다시 오실 거예요.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집이 생겼어. 하지만 너를 보러 자주 올게. 귀가할 시간이 되자 아들이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들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 집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은 아니야. 나도 내 삶이 필요해. 가족이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야. 집 앞에 도착하자 아들이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많이 변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내 삶을 살고 싶구나. 원룸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지 한 달. 저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것마저도 저만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어때? 아들네 집에 다녀왔다며? 그래, 생각보다 많이 변해 있더라고. 내가 떠난 후로 모든 걸 가정부에게 맡기고 있대. 친구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 생각은? 아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기로 했어. 가족이라는 이름에 얽매이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갈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따스한 햇살처럼 저의 마음도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삶을 선택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돈 앞에서 가족의 의미를 잊어버린 자식들에게 계속 희생하며 살았다면 저는 지금 어땠을까요? 아마도 더 깊은 상처와 후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진정한 효도가 아닌 재산만 바라본다면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거리를 두세요. 그것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삶이 처음에는 두렵고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자신을 위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도 새로운 취미를 찾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름뿐인 가족보다는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값진 것임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중심에는 항상 당신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